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스피는 7,600을 상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많이 간다면 우선 최대로 볼 수 있는 범위는 한 8,4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0,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2,000포인트 이상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우선 1차적으로 이 구간에 도달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항을 맞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거래량도 죽고 거래 대금도 죽었고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졌다. 다만 위아래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로 이탈을 하든 아래로 이탈을 하든 그 위아래로 있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던 도중에 우선 지금까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온 파동에 관해서 제가 카운팅을 못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파동 하나가 종결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부터 5파동이 시작이라면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3의 형태로 보여졌죠. 즉 A, B, C의 형태로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1시간 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봐도 3개로 끊기는 형태로 보여지죠. 여기를 1, 2에 3, 4, 5로 보게 된다면 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15분 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 파동을 보았을 때 과연 이 구간을 임펄스로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 구간이 1, 2에 3, 4, 5라는 하나의 터미널 패턴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되돌려줘야 맞겠죠. 하지만 되돌려주지도 않았고 이 구간을 불규칙 플랫으로 보고 1, 2에 3, 4, 5라고 보기에는 뭔가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증을 해볼게요. 1파동 대비 3파동이 연장이 나왔다고 하면 1.618 이상 나오게 되죠. 우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3파동 대비 5파동의 길이를 측정해보면 382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파동이 굉장히 짧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1파동 길이 대비 5파동의 길이를 측정해보면 1대1 구간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618 정도의 그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가 파동의 종결이 맞더라면 이 구간에서 갱신을 해줬으면 안 됩니다. 뭐 물론 불규칙 플랫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더 들었어요. 만약에 이 구간을 파동의 종결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게 되면 1, 2에 여기까지가 3이 되겠고요. 4에 5라는 카운팅이 가능해지겠죠. 1파동 길이 대비 5파동의 길이가 아직까지 1까지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연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 뭐 1대1 아니면 0.618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3파동 구간에서 임펄스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급격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올려놓고 내렸다가 또 올려버리는 뭐 이상한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다시 1시간 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라도 이 구간을 A, B, C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수렴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왔다고 한다면 A, B, C, D, E의 형태로 수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파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 A, B, C라고 했을 때 제가 플랫의 구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A가 3, B가 3, C가 5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구간이 플랫이 맞다면 B 구간에서 삼각수렴이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칭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4파동과 B파동에서 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파동은 C파동, 임펄스 파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되돌림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하나의 하락파동 대비 되돌림 비율을 보게 된다면 저는 최소 구간을 7,5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로는 786 구간 8,300포인트라고 생각해요. 8,3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어느 정도 8,000포인트 선을 지켜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분출 범위를 7,500포인트에서 최대 분출값을 8,300포인트 정도로 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그래도 90% 확률 정도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의 조정 파동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승이 A, B, C라고 한다면 복합 조정이 하나의 상위 파동 A로 분류가 될 것이고 A, B의 C 하나의 조정 파동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500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잡았을 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10파동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일단 5200포인트를 후보를 높게 두고 있어요. 이 구간이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4200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하락 대비 두 번째 하락 1대1의 비율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5000포인트 아래 구간에 있는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의 상단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터치하고도 뭐 올라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가 일단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딩 다이아고날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확산 다이아고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 다이아고날과 확산 다이아고날은 어떤 것이냐? 1, 2, 3, 4, 5의 형태를 그리면서 쐐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5파동 마무리가 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의 시작점까지 전부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엔딩 다이아고날이고요. 확산 다이아고날은 말 그대로 확산이에요. 1, 2, 3, 4, 5 점점 파동의 길이가 길어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또한 되돌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마지막 5파동 구간이고 이 내부 파동이 전부 다 3, 3, 3, 3, 3의 형태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상승이 3으로 카운팅이 되었으니까 이 구간도 충분히 3으로 카운팅해서 엔딩 다이아고날과 확산 다이아고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B 구간에서 삼각수렴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삼각수렴이 솔직히 대칭 삼각수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터미널 패턴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내부 파동에서 쐐기 형태 혹은 수렴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느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희박하지만 나올 수는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되면 충분히 확산과 엔딩 다이아고날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자면 먼저 엔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파동과 3파동의 고점을 이어줘야 하는데 지금 3파동이 진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강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잡아본다고 하면 1, 2, 3, 4, 5의 형태로 올라오게 될 것인데 엔딩 다이아고날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미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고점 갱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조정 관점에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딩 다이아고날 또한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가능하다는 공통 구간을 갖게 됩니다. 확산 다이아고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겠죠. 1에 2가 맞다면 3, 4, 5 이런 형태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관점이든 상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구간이라는 거예요. 올라오게 된다면 뭐 범위는 다 달라지겠지만 우선 엔딩 다이아고날도 7,500포인트에서 7,600포인트까지는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내려오는 파동 혹은 올라가는 파동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에서 올라온 파동이 내부 파동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갭도 너무 크고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오는 파동과 내려오는 파동, 이 파동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15분봉, 5분봉까지 소파동까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 현재 2파 구간이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수렴의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을 지키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1에 2라고 생각을 해보고 3, 4, 5 정말 크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확산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우선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크기와 기간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5파동 자리잖아요. 3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이 작년 9월쯤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7월 초까지 고점을 형성을 해줬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줬습니다. 1파동의 기간값이 3달인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한번 상승 랠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확산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내부 조정 또한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전부 다 털어먹는 패턴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가 리딩 다이아고날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딩이 나온다면 3, 5, 3, 5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분을 할 수도 없고 이 자리가 임펄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리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에는 엔딩 다이아고날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엔딩 다이아고날은 전부 다 3으로 쪼개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딩 다이아고날은 5, 3, 5, 3, 5의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은 무조건적으로 임펄스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리딩 다이아고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피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고점 갱신을 못했고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임펄스로 봐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죠. 볼 수는 있습니다. 5파동이 정말 짧게 나왔다고 하면 일단 3파동의 고점 자리는 넘겨줬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1, 2, 3, 4에 5 이런 식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 1, 2, 3 여기까지가 3이고요. 4에 5로 올라왔느냐 이런 관점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라고 한다면 A, B, C, D, E로 이루어지겠죠. 5파동을 이 구간으로 두게 된다면 1, 2, 3, 4, 5가 되니까 A, B, C, D, E 뭐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지겠죠. 어떤 걸로 보든 지금 자리가 수축인 건 맞는데 여기를 파동의 종결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C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쐐기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A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B, C, D, E의 형태로 점점 짧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가 가장 길잖아요. 여기에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코스피를 보면서 A, B, C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이닉스를 보게 되니까 하방세기로 그리고 있고 대칭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B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내부에 쐐기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거를 수축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축 삼각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점점 갈수록 짧아져야 해요. 그런데 C가 제일 길게 나왔으니까 이 하방세기는 그냥 다음 상승을 위한 하방세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정확한 삼각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125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133만원에서 130만원대를 방어를 해준다면 한번 위로 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쐐기가 굉장히 짧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쐐기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추세각을 지금 하방이 굉장히 완만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확산을 또 생각한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350만원 정도 잡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여기가 4파동 종결점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도 채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채널 상단부를 타겟하게 된다면 500만원이라는 수치도 나오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공통 상승 구간일 뿐이지 정확히 엔딩 다이아고날이다, 확산 다이아고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구간, 이 공통 구간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잡고서 홀딩해라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삼성전자 보도록 할 건데요. 카운팅으로 보게 된다면 이 고점부터 해서 A, B, C, D, E 어제 삼각수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결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분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 또한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 내부가 문제인데요. 이 갭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조정보다는 오히려 터미널의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아있을 때 여기를 임펄스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좀 완벽한 삼각형의 형태를 그리면서 거래량도 죽었고 지금 돌파 나온 자리에서 거래량 동일하게 터지고 있죠. 이런 점들을 보아있을 때 얘는 삼각형이 맞는데 과연 상방 분출을 할 것이냐 하방 분출을 할 것이냐.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맞는데 형태로 봤을 때는 하방이 우세하다는 게 문제였죠. 이것도 보고 하이닉스도 보고 코스피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을 탁 치고서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결국에 지금 자리부터는 공통 상승 구간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였죠. 삼성전자는 최소값을 대략 28만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28만원에서 많이 간다면 30만원까지도 일단 첫 번째 상승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각도로만 보게 된다면 차트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예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라는 거죠. 만약에 내부가 전부 다 5로 카운팅이 되고 3으로 카운팅이 된다면 리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파동인 거고 2파동이 나오고 3파동 나오고 4파동 나오고 5파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50만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공통 상승 구간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래서 사신 분들 그리고 길게 보실 분들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피를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결국에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가든 일단 10,0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언제 갈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관점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상승으로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상단에 매물대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더더욱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관점들이 있다 정도 참고를 해 보시고 지금 자리부터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보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수급을 강하게 빨아먹게 되겠죠. 수급 쏠림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만 가지고 가야 된다. 주도주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길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정말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6달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공통 상승 구간에 대해서만 먹고 나오셔도 되고 뭐 본인의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되니까 제 관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쏠림 나오더라도 일부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다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수급 쏠림은 완화된 상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반토막 넘게 났었는데 이 돈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 수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겁을 줄 거예요. 진짜 반등이 나올 거라면 진짜 오파동이 마무리 오파동이 나온다면 위아래로 겁나게 털면서 상승 준비를 할 겁니다. 이 때문에 1위 1비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마녀공장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삼전 닉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먹을 종목이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들은 이 기법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